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름 감기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외 기온차가 큰 데다가 휴가철 물놀이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도 여름 감기로 인한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중이염에 대한 위험 역시 여름 감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오정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는 사계절 언제나 지적되는 증상인데요. 특히 여름 감기를 얘기할 때 중이염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중이염을 감기 후유증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이 귀와 코 사이를 연결하는 이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코에 염증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침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코에서 귀로 이 이관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귀로 전달이 돼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중이염이라고 하면 물놀이를 하다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기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이제 흔하게들 귀로 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코를 통해서 귀로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과 성인의 귀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중이염이 아이들에게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이염이 생기는 데는 이관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이제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이관이요?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이관의 기능은 귀의 압력을 조절하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코에서 오는 세균의 침범을 막는 방어막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근데 애들은 이러한 이관이 어른보다 더 짧고 일자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불구불하고 방어막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생겨져 있는데 네. 아이들은 그런 게 잘 생겨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더 약하고 구조적으로도 더 침투하기가 쉽고 네. 그러니까 감기도 잘 걸리고 중이염도 더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3살 이전에 한 번 정도는 중이염을 경험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3살 이전에 많이들 겪게 되고요.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면역 능력이라는 방어력이 아,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자기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려면은 나이가 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게 형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겨내질 못하고 염증을 자꾸 겪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나이가 더 어릴수록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중이염이 올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렇죠. 예. 중이염은 이름 그대로 우리 귀에 중이에 생기는 염증이잖아요. 중이에 생기는 염증,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일단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염증 세포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 네. 중이염은 독특하게 염증뿐만이 아니라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다 포함을 하는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세균이 자라서 생기는 염증도 포함이 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물이 차는 경우도 중이염이라고 하고 예. 또 그걸로 인해서 고막이 녹아버린 결과도 중이염이라고 한꺼번에 표현을 하죠. 예. 염증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통증인가요? 세균이 자라서 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게 더 많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도 오래되거나 만성으로 경과가 되는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른들도 통증을 느낍니까? 어른들의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예. 그럼 통증이 있으면서 열도 날 수 있는 건가요? 아이들은 전신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이염으로 인한 전신 증상의 경우에는 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축 처져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예. 설사하거나 토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증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부모가 잘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표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엄마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통증이 아니라 그냥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염증의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그거를 스스로가 모르니까 옆에서는 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물이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어요. 병원에 와서 귀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중이염으로 설사나 구토가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균이 침범을 했을 때 귀에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약하니까 전신 증상이 쉽게 생깁니다. 네. 열도 나고 오한이 생기기도 하고 음. 또 이제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고 설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는 증상들이죠. 예. 이거는 좀 중이염이 좀 심해졌을 때 나타나나요? 심해졌을 때 그렇습니다. 예. 중이염이 재발 위험이 높은가요? 그러니까 중이염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중이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 중이염이 발생하는 데에는 이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관의 기능이요. 네. 이 코와 귀를 이어주는 이관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네. 세균이라든지 다른 염증의 공격이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러니까 이관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중이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되면은 병을 계속 앓게 되는 거죠. 그럼 어렸을 때 중이염을 자주 앓았던 분들은 성인이 돼서도 중이염이 자꾸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어렸을 때 생기는 중이염은 이 면역력의 미성숙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또 사람들은 성인이 돼가면서 면역력이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생기는 중이염은 어렸을 때 중이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염증을 많이 앓았었다고 해서 어른이 돼서 귀 기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이염이 비교적 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소홀함이 난청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들을 때 대부분의 소리들이 중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네. 이 중이에는 이소골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뼈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소리뼈 주변에 중이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게 되면 네. 이 이소골을 비롯한 소리의 전달 과정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난청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난청뿐 아니라 언어 발달이나 안면 신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언어 발달을 하는 데는 이제 생후에 태어나서 첫 3, 4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3, 4년 동안에 말을 배우고 하는 시기에 중이염이 생겨서 말을 듣는 게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언어 능력의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안면 신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 안면신경은 뇌에서 나와서 귀의 소리뼈 바로 위를 지나가서 이 얼굴 근육까지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소리뼈 바로 위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이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럼 중이염이 뇌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까? 귀를 보면 뇌하고 아주 얇은 뼈를 사이에 두고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 그 얇은 뼈를 통해서 염증이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위험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중이염 자체에도 중요하겠지만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위험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해야겠어요. 그럼요. 이게 염증을 잘 관리하면은 그냥 쉽게 치료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염증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많이 위험해집니다. 귀와 뇌 사이는 생각보다 뼈가 얇기 때문에 네. 아주 조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점의 yes or no,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오정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중이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중이염에도 종류가 있던데요. 네, 그 염증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다 한꺼번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유착성 중이염, 진주종성 중이염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죠.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떤 경우인가요? 염증이 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경우가 될 것이고요. 예. 진주종성 중이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주종이라는 병은 주변의 뼈를 녹이고
옆에 있는 조직으로 침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주변 조직으로 넘어가는 위험이 아주 큽니다. 예. 그러니까 중이염이 좀 심각한 상태로 갔을 때 이런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기본 치료는 항생제인가요?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치료에 대한 편차가 크네요. 이 세균 감염의 초기에는 항생제가 중요하죠. 예. 우리가 중이염을 심각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 데에는 항생제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경과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항생제 효과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네. 다른 병으로 이행되거나 만성의 경과에서는 수술이라든지 다른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만성 경우에는 자연 경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요. 예. 초기 치료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할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성 경과로 가서 물이 차는 삼투성 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삼투성 중이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고막에 작은 튜브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런 수술은 시간이 워낙 짧게 걸리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네. 하지만 이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튜브를 넣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이럴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줘야 됩니다. 수술 후에도 중이염으로 다시 또 고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관 기능이 결국 중요한데 그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거나 다른 문제가 더 생기거나 할 수가 있겠죠. 예. 수술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중이염 역시 그렇다면 초기 치료가 효과를 높이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아이의 귀 건강을 위해서 좀 우리가 일상에서 살필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기본이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운다든지 네.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삼투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잘 듣는지 꼭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든지 병원에서의 정기적인 검사도 가능한가요? 생각보다 검사들이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군요. 네. 소요 시간도 한 10분, 20분 정도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청력 검사, 간단한 고막 검사 같은 것들로 이제 이관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아이가 비염도 있고 감기도 좀 잘 걸려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물놀이 때문에 항상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귀가 먹먹하다고 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뛰면서 물을 막 빼라고 하고 면봉으로 계속 닦아주긴 하는데 중이염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요. 감기도 이제 잘 걸리고 비염도 있는 아이한테는 중이염 위험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긴 쓰는데 감기랑 비염이 중이염하고 연관이 있는 게 맞나요? 물놀이나 목욕을 하고 왔을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비행기 탄 것처럼 귀가 먹먹하다는 말도 하고 귀를 눌렀다 뗐다 자꾸 귀로 손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또 아프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고 딱히 통증은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중이염 증상이 있나요? 중이염은 아닌 것 같은데 검사를 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네. 일단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아이가 중이염일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사를 해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네. 우선 비염이 있다는 것은 코의 기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관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감기도 이렇게 잘 걸리고 비염도 있으면 중이염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이관 기능이 여러 번 강조가 네. 되는 것 같은데 이 이관 기능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만큼
비염과 중이염과 이런 부분들의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중이염은 거의 항상 동반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비염 같은 경우는 코가 자주 막히잖아요. 네. 그 코의 기능에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중이염에 잘 걸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비행기 탄 것처럼 귀가 먹먹하다, 귀를 손으로 꾹꾹 누른다, 이런 습관들이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니까 예. 오히려 더 진단도 쉽고 주변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질환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먹먹한 걸 아예 못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죠. 그럼 아이가 습관적으로 귀에 손이 자주 간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한 번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겠죠. 예. 중이염은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지 않은지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세균 감염일 경우에는 통증이 있겠지만 이게 그 기능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없습니다. 네. 고름 같은 것도 나오나요? 고막이 터질 경우에는 고름이 나오게 될 텐데 예. 이게 항생제 치료만 적절하게 된다면 고름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예. 아이의 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막의 기능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고막 저항 검사라고 있습니다. 고막 저항 검사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기의 중이염이 발생을 했을지 아닐지를 확인해보는 최초 검사가 될 겁니다. 예. 이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매우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질문 주신 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 부분은 어떨까요? 물놀이나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옆으로 뛰면서 귀에서 물을 빼고 면봉으로 닦는 습관, 괜찮은 방법일까요? 물놀이를 하고 나서 귀에 물이 들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습관적으로 면봉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예. 아기 귀를 면봉으로 닦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꼭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아, 그 이유는 중이염이라기보다는 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면봉으로 닦아주게 되면 웨이도, 즉 귓구멍의 피부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면봉이 귀에 들어갔었을 때 생각보다 웨이도 피부에 가해지는 손상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만성적인 이루, 그러니까는 진물이 나오는 경우까지도 자주 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손을 대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을까봐 아이들의 귀를 면봉으로 자주 닦아주는 건 피하셔야겠네요. 네. 여름철 중이염 예방과 초기 치료를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네. 또 무엇보다도 평소에 세균의 침투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오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